전한길 씨가 이제 뭐 10만 뭐 당원들 같이 입당하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. 우리가 이제 지난 탄핵 그 국면에서 쌍전이라고 했었잖아요. 일명. 그러니까 전한길, 정광훈. 근데 정광훈 목사도 10만 명 동원하기는 어렵습니다. 근데 하물며 이제 뭐 정치권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뭐 본인 구독자가 120만이라고 해서 뭐 10%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 허황된 숫자인 것 같고 이런 허황된 주장에 국민의힘이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제대로 된 결단 못한다면 이거 정말로 이거 철퇴받을 일입니다. 허장성세 이렇게 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. 그 제도권 정당 그리고 그 사실상의 지금 국민의힘의 뿌리는 거의 자유당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의 뭐 이게 말하자면 80년 정당입니다. 그 80년 정당이 장외 세력인 사람 한두 명한테 휘둘려 가지고 그 접수당한다고요? 그런 허약한 정당은 정당도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전한길 씨의 불만이 이겁니다. 왜 친윤들 당시에 40명씩의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호한다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한 명도 접견도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한길과 함께 수만 명이 국힘에 같이 가입한 거야. 진짜 국힘은요 앞으로 전당대회 당대표 되는 사람 누가 될 것이냐. 윤 대통령을 품고 전한길을 품고 가는 사람을 저는 전당대회에서 국힘 당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런 사람을 지지할 겁니다. 실제로. 우리 같이 지지하시죠. 어제는 전한길 씨 국민의 입당 논란으로 이제 전해드렸는데 최선표는 지금 영상을 보면은 이제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거 나 혼자 간 게 아니고 지금 수만 명이 같이 입당을 해서 당원이 됐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10만 명 얘기를 했어요. 앞서 저희가 1만 명 짚어봤는데 10만 명이 만약에 진짜로 뭐 전한길 씨 주장대로 맞다고 하면 10만 명의 위력은 대단하죠. 대단한 거죠. 75만 책임당원. 그러니까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그러죠. 책임당원이 가입돼 있다면 이건 큰 거죠.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전한길 씨 유튜브 구독자 수가 40만 명 정도 된다는데 추론해 본다면은 아마 여기는 이제 자유우파 세력으로 분리되는 분들이 왔으니까 국민의힘 당원의 개연성이 높은 거죠. 근데 개연성은 높지만 이걸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. 뭐 구독자 분들에게 당원 이제 입당원서 다 사본 제출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. 자, 그렇다면 저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좀 지리멸렬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전대도 그렇고 지금 혁신위원회 논란도 그렇고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제대로 된 야당의 대안정당 역할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한길 강사 입장에서는 이때 내가 오히려 들어가서 아주 자기를 따르는 골수당원들이 있어서 최고위원 정도 출마하면은 뭐 10만 명 정도는 충분히 자기가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이제 전한길 씨가 밖에서 어떤 리셋 코리아를 하든 뭘 하든 그건 저는 제가 보기에 자유의사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당에 들어와서 정당은요 우리 당원 당규라는 게 있습니다. 거기에 동의해야 되고 정강 정책에 내가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제도권 정치에 룰이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장외 정치에 있던 분이 들어와서 내가 제도권을 접수하겠다? 근데 지금 이분이 또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내가 최고위원 하겠다면은 만약 이분이 최고위원 된다면 그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봐서 이건 아마 전한길 씨가 지금 최근 본인의 영향력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지금 좀 타결을 하기 위한 그런 좀 강성 발언인 것 아닌가 싶은데 당내 민주주의는 제도권 민주주의입니다. 이걸 장외에서 들어와서 접수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저는 정말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신동욱 의원이나 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당에 들어오는 거는 막지는 않겠다는 취지잖아요. 그런데 이제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조금 결이 다른 얘기 좀 이제 조금 바뀌긴 했죠.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정당 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. 어떻게 막겠습니까?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온라인으로 가입하면요, 그냥 자동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. 과거에는 이제 종이로 써가지고 시도당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조금 뭐 그러니까 입당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지난 뭐 김계리 변호사처럼 뭐 지도부에 따라서는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고 당원 자격 심사를 뭐 그동안은 해당적인 걸 했는지 어쨌든 이런 걸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온라인으로 가입해 버리면은 이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는 고심하지만 지도부다 보니까 약간 그래도 전한길 씨와 좀 선을 그어야 되겠다는 비대위원장 판단에 아마 오늘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다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현실적으로
뭐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아마 지도부의 고심일 겁니다. 예. 오늘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언행에 대해서 당원 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입당은 이제 조금 끝난 것 같고 언행에 대해서 그렇죠. 조금 주의를 주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신동욱 의원하고 이 10만 명을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환기 씨 문제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아니, 입당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. 그분을 아, 그렇군요. 그분 입당 자체를 저는 막기는 어려운데 민주당의 경우도 뭐 굉장히 친북에 가까운 이런 인사들 이런 분들은 스펙트럼 밖에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그분들 그냥 사실 다 품고 가거든요. 10만 명을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. 저희 당 책임당원이 지난번 대선 후보 선출할 때 76만 명 정도였습니다. 예. 10만 명을 동원한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엔 비현실적인 얘기고요. 당대표 선출 규정에는 어떤 그 대표나 최고위원 출마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선관위에서는 후보자 예비심사를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. 신동욱 의원이 민주당 예를 들면서 이제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뭐 다급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 갖다 붙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김어준 씨는 저희 당원도 아니에요. 아, 김어준 씨도 언급했죠. 네. 예. 근데 무슨 뭐 전한길 씨하고 김어준 씨하고 뭐 비교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뭐 근데 국민의힘 정말로 그 전한길 씨 같은 분들 입당 받으면 안 돼요. 뭐 이미 입당한 걸 어떡하냐? 아 다시 출당시키면 되는 거죠. 출당시킨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? 그거 강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에서? 아니 다 할 수 있죠. 아니 선출된 당 대표도 쫓아낸 당이 국민의힘인데 뭘 그걸 어려워하겠어요. 네. 아니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 얼마나 억울하겠어요. 아니 본인도 입당 신청했는데 본인은 계류 시켜놓고 걸렸죠, 한번. 보류 예. 시켜놓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 뭐 유튜브 구독자가 120만이나 그러는 겁니까? 그래서 김계리 씨도 최근에 뭐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? 예. 지금 탄핵의 강을 넘으려고 해야 되는데 다시 탄핵의 강으로 돌아오고 부정선거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? 그리고 전한길 씨가 이제 뭐 10만 뭐 당원들 같이 입당했다? 절대 불가능합니다. 우리가 이제 지난 탄핵 그 국면에서 쌍전이라고 했었잖아요. 일명. 그러니까 전한길, 정광훈. 근데 예. 정광훈 목사도 10만 명 동원하기는 어렵습니다. 근데 하물며 이제 뭐 정치권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뭐 본인 구독자가 120만이라고 해서 뭐 10%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. 정말 그 허황된 숫자인 것 같고 이런 허황된 주장에 국민의힘이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예. 제대로 된 결단 못한다면 이거 정말로 이거 철퇴받을 일입니다. 아니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정광훈 씨는 출마 얘기까지도 하고 있고 당대표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얘기까지 듣고 한번 실현 가능성 저희가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좀 즐겼습니다. 뭐 기자들이 막 전화 오고 전한길이 당 대표 출마하느냐, 기분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? 영향력 있는 그거 있다면 그건 내 출마하고 싶습니다. 평당원 대표 있으면 이제 그건 내 출마할게요. 친길계 만들고 싶습니다. 친길계 써놨잖아요. 왜요? 간첩들 축출하려고 합니다. 뭐가 잘못됐습니까? 그리고 친길계 만들어 전한길이가 뭐 한 자리 하나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? 당 가입하는 걸 가지고 왜 그래 겁내지?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한동훈하고 김용태가 얼마나 전한길을 대단한 사람이고 무섭다는 것을 자기들이 아는 거야. 네, 전한길 씨 유튜브였습니다.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. 실제 이런 것들이 전한길 씨의 과장일까요? 저는 좀 허장성세 예. 이렇게 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. 그 제도권 정당 그리고 그 사실상의 지금 국민의힘의 뿌리는 거의 자유당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의 뭐 이게 말하자면 80년 정당입니다. 예. 그 80년 정당이 장외 세력인 사람 한두 명한테 휘둘려 가지고 그 접수당한다고요? 그런 허약한 정당은 정당도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전한길 씨의 불만이 이겁니다. 왜 친윤들 당시에 40명씩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호한다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한 명도 접견도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 하느냐 이런 예.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하겠다는데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아직도 있고요. 뭐 그런 당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에게 호소하는 전략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.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무서워야 될 거는 광장이 아니라 민심입니다. 저는 이 광장에서 사실상 어찌 보면은 전한길 씨는 뭐 그렇다고 치진 않지만 그 전광훈 목사 같은 분은 사실상
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말 이 제도권 정당을 좌지우지한다? 그런 허약한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고 보고요. 저는 저거는 전한길 씨의 허장성세라고 생각은 되지만 예. 저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도 해야 되고 당이 방어도 해야 되는 이 시점을 정말 곤혹스럽게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 마침 오늘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날짜가 나와가지고 이제 당권 주자들로 거론되는 분들은 또 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최수영 네. 평론가님 정리를 하면 네. 전한길 씨 입당이나 저런 얘기들을 당 지도부는 최수영 평론가 생각처럼 아예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. 하는 거 오히려 뭐 한동훈 전 대표나 김용태 전 위원장들이 너무 과하게 반응을 했다? 그건 이렇게- 아닌 거죠. 저는 예. 저는 이렇게 봐요.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과하게 반응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혁신 작업도 지지부진하고 지금 혁신이 안이 내놓은 것도 예. 몰매를 맞는다는 지금 혁신위원장이 표현까지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저런 분까지 들어와서 이제 활개를 한다. 그러면은 이거는 당이 아닌다고 이게 우려를 표명하는 거죠. 전직 당대표와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와서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. 다만 전 사실상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앞으로 들어오는 거에 막지 못하겠지만 예. 앞으로 언행을 우리가 보겠다는 얘기는 윤리위를 구성해가지고 출당도 시킬 수 있다는 저는 그 엄포로 봐요. 그러니까 들어와서 지금 외곽에서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. 만약 이제 입당 자격이 부여돼가지고 당원으로서 해당 행위를 하거나 당의 품격과 그런 윤리를 실추시킨다. 예. 그러면 당연히 당대표로서 거기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겠죠.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고를 한 것이다. 발언을 앞으로 좀 자제해달라. 언행에 조심해라. 그 얘기를 예. 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가수님 계속 이제 전한길 씨나 이런 모습이 노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윤 전 대통령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. 본인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 그렇죠. 국민의힘에서는 단절했다, 탈당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거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아서 오히려 또 연관되는 듯한 이미지가 좀 더 씌우기도 하는 것 같고. 그래서 제가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너무나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. 예. 그러니까 전한길 씨에 대해서 뭐 지켜보겠다, 뭐 잘못하면 그때 뭐 처벌하겠다 이런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이유가 사실 지금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잖아요. 예. 그런데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만큼 이 기사가 뭐가 나오고 있냐?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주머니에 손을 꽂고 나왔다. 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뭐 어쨌다. 적부심을 했다. 뭐 그러면서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잖아요. 예.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과연 국민의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? 사실 지금 앞서 우리가 말을 했던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악재도 따지고 보면 근본을 찾아가면 다 윤석열, 김건희 이 부부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건데 예.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지도 아직 못한 상태에서 전환길이라는 끈끈한 연결고리를 당 안으로 들어온다? 그러면 이분이 누가 보더라도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. 예. 그러면 그때 가서 처벌을 한다? 그러면 또 이분과 함께 또 당원 가입하셨던 분들이 또 이의 제기하면 또 그 과정들이 보도될 것이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악순환인 거예요. 그래서 예. 저는 좀 전한길 씨 뒤에 있는 어떤 강성 아스팔트 지지자들에게 조금 그 지지율 때문에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10%대인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지금 걱정하는 것 같은데 저는 창조적 파괴가 이럴 때 필요하다. 그냥 다 부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결별하고 예. 저는 그런 분들하고 좀 결별을 해야 하고 다시 국민의힘을 일으키는 그런 혁신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